11월 접어들어서 지수가 일봉이 양봉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새 2,400포인트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함께한 시간하고 또 제가 이제 매일 하창봉의 주식 클래스 거기서 시황 마감 시황 올려드리는데 어제 마감 시황이 뭐였냐면 제목이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코스닥 710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코스닥 710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뭐 되게 좋을 겁니다. 그쵸? 어제 우리가 뭐 제가 그 중국 관련주들 아무거나 질러라. 웬만하면 수익 난다. 뭐 레몽레인도 오늘 8% 만으로 가는 게 없죠. 지금 만약에 주식을 조금이라도 사셔가지고 손해를 본다면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거나 안 갈 수도 있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장의 흐름이 좋죠. 자, 우리 저기 이거 꿀벌 아이콘 어디서 구했어요, 송성님? 찜양공님? 아, 그러시구나. 그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된대요. 뭐 스마트폰은 안 되고 저기 뭐야 PC로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은 안 되죠. 예, PC로 보시는 분들은 그 컨트롤 키 옆에 윈도우 모양 키가 있는데 그거하고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이렇게 땀 흘리는 거 있어요. 점 두 개. 예, 점하고 심포가 그거 누르시면은 다양한 이모코인이 뜬대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찜님하고 두 분이 예, 꿀벌을 날려주셔가지고 진행합니다. 자, 이제 화면 들어올까요? 네, 화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어, 아침마다 제가 키움 접근하고 한 14년 정도? 제가 반 키움 사람은 아닌데, 키움 접근에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침 방송할 때 항상 제가 오프닝을 준비를 합니다. 혹시 아침 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은 안 보셨나요? 네. 오프닝을 준비하는데, 항상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제 날씨 멘트를 누가 뺏어갔어요. 다른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할까 하다가 봤는데, 오늘이 개기월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녁에 한 7시 정도에 이런 상당히 장관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식이니까 우리 지구가 달을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건데, 붉은색이 나온다고 해요. 붉은 달이 뜬다고 해요. 오늘이 음력으로 얼축일, 음력 15일입니다. 오늘 보름달이에요, 여러분들. 보름달인데, 제가 왜 이렇게 약간 텐션이 업되어 있냐면, 오늘 제가 가장 바라본 거는 코스닥 710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이 양봉 선생은 첫 번째 시간은 양봉된 종목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에 이제 중국 관련 이어폰이 한 번 더 이야기 드릴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코스닥 710의 이야기 하니까 오늘 90분 동안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구경만 하지 마요. 하지 마. 어제 제가 그렇게 종목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 레몽레인 같은 애들 그림 좋다고. 네. 레몽이죠, 레몽. 지금 코스닥 가니까 게임주 보라고. 좀 무거우면 어때? 포르비스도 가죠. 가죠. 그리고 뭐 네오이즈도 가죠. 그리고 컨텐츠 보자 그러죠. 컨텐츠 가고. 또 중국 관련주도 맞아. 오늘 청단 글로벌도 막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 오죽하면 어제 반도체 이야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나죠? 반도체? 반도체 오늘도 보면 그건 무겁다는 원이 갈피 쓰는 애들 또 올라요. 자, 오르죠? 지금 요새는 요렇게 보면 되게 하이닉스도 올라요. 지난주 뭐라 그럽니까? 83,000원 사버리라 그래요. 예? 네이버도 좋게 이야기하죠. 지금 중심 잘 잡았을 때 네이놈 아니야 이제 바꿀게요. 네이버로. 네이놈도 어제 있는일이지. 예, 네이버. 네이놈은 이제 놈은 보냈습니다. 네이버로 바뀐 거.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뭐 안 오르는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코스닥이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것도 아세요? 233740 아시는 분? ETF입니다. 233740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덱스 150 레버리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기 이름이 길어가지고 그냥 숫자 외워버려요. 얘도 이제 오늘 보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수에 연동되는 거니까. 그쵸? 양봉이 많죠?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이렇게 계기 일식이, 월식이 떠가지고, 월식이에요. 일식 아니에요. 좀 달.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걸 말해요. 보름달인데 우리가 가려야 되는데 가려져가지고 얘가 붉은 빛을 띈다고 해요. 마침 오늘 코스닥에 이제 형님 혼자 가다가 이렇게 갔으니 오늘 뭐 시간은 9, 7시라고 하니까 달이 보통 동쪽에 떠나요? 서쪽에 떠나요? 달이 헷갈리냐? 서쪽에 떠나는데 헷갈리는데 대충 하늘 봐요. 어차피 뜨니까. 그래서 한번 저녁에 이런 구경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음봉이 하나 있는데 음봉 하나 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가장 큰 의미 있는 양봉은 오늘 시간에는 대부분 이제 저는 코스닥 양봉에 되게 의미를 둡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705가 어떤 자리인지. 705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는 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도대체 705가 뭐라고 했더라 얘기했죠.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지금부터 산수 한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코스피에 우리가 숫자를 줬는데 내가 오늘 혹시 여러분 채팅창에 아직도 지상이 두려운 건 두려울 수 있는데 바닥을 논하신다면 큰일 나요. 2150이라는 숫자가 있었고 2255가 있었고 2365가 있었어요. 그리고 코스닥에는 670이라는 자리가 있었고 705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쵸? 이제 요거는 뭡니까? 요게 뭐냐 하면 요게 지수 대비 5% 반등 5% 자리예요. 요게 잘 기억하세요. 지금 반등 10% 자리예요. 지수가 지수 그리고 요게 반등 5% 자리예요. 근데 오늘 이제 코스피는 여기 있죠. 그쵸? 이제 코스닥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뚫은 거죠. 뚫은 거라서 코스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월봉에서 지난달 그 9월달, 10월달 월봉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이죠. 지금 코스피는 여기까지 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 있고 코스닥은 이제 여기 출발하는 거니까 물론 코스닥이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또 왜 그러냐면 무조건은 말인데 한 친구가 장대봉 얻어맞았어요. 누구? 환율.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환율이 장대봉 얻어맞았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61선이 깨졌어요. 좋죠? 이제 여러분들도 자녀분 유학 보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내시는 분들. 아유, 달러 조금 갖고 있는데 내려가는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자, 환율이 이제 때 꺾였다는 거죠. 이거는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오버해서 올해 연중 환율 고점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북한이 미친 척만 안 하면, 그렇죠? 그런 것만 아니면 북한 핵실험하면 팁니다.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고 정원이가 딴 생각만 안 하면 환율은 꺾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끌고 왔잖아요. 뭐 중간선거, 금리 다 끌고 왔죠. 이제 조금 좋아. 그러면은 제가 잠깐 설문을 좀 할게요. 아, 그래요. 이제 좀 주식 좀 할만하다 하시면 그래. 하시면 1번 눌러주시고 글쎄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시면은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이제 좀 할만하다. 이게 올라와도 좀 할만하다. 나한테 어떤 희망이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큰 그림이야. 그림. 내가 그래서 정말 조금씩 움직여 볼 만하다. 뭐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씩 해보고 싶다. 그럼 1번. 아니, 난 너무 불안한데? 그러니까 불안하면 불안한 이유를 적으셔도 돼요. 네? 나는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금리가 너무 높은 것 같다. 나는 뭐 저축은행 사태가 무섭다.
나는 푸틴이 무섭다. 아니면은 뭐 나는 내가 무섭다. 여러분이 없을 수 있고. 한번 올려봐 주세요. 지금 몇 분 안 올리시는데? 우리 오늘 참여자가 좀 작나요? 아니, 시장이 올라도 참여를 안 하고, 내리면 내린다고 참여를, 내리면 또 사람이 많아. 내리면 사람이 많아, 내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바닥에서의 패턴을 아직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돈은 지금 벌어야 돼. 이제 2,400이야. 2,400이야, 벌써. 도대체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 분명히 말하는데. 제가 분명히 2,500 가면 이제 고점입니다. 또 그럴 거예요. 그럼 저 어제 했잖아요. 투자가들이 가장 안심적인 지수는 3,000이야. 3,000. 자, 그때 주식 하세요. 우리 그때 나올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항상 바닥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가 월봉이 양봉이고 잘 들으셔야 돼. 월봉이 양봉이고 특히나 21선이 우상향하면 이거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11월 접어들어서 단 한 번도 원봉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은 어느새 여러분 물가 지표 많이 걱정하시는데 지난 정확히 10월 13일 날 시장은 일시적으로 눌림을 줬습니다. 10월 13일 무슨 날이죠? 당연히 기억을 못하겠지. 어제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날은 바로 미국 9월 CPI 쇼크가 있던 날이에요. 자, 투표 결과가 나왔나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할만하다가 한 55%. 그리고 글쎄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가 44%.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한 55% 정도가 이렇게 나오셨고요. 그리고 여기가 4%가 나왔으면 나머지 1% 어디 갔니? 기권하신겨? 주식 때려쳐? 아니, 이거 1번 두 가지도 못 찍으면 어떻게 주식을 할겨? 한 명 어디 가신겨? 투표는 했는데 3번을 찍은 거 아니야? 그럼 주식 계좌 덮고, 앞으로 본업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하시고, 가게 본청합시다. 오케이? 좋아요. 아니면은, 이제 딴 길 알아봐. 자, 근데 아직도 보면 여러분들 이게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중심. 시장은 보란 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란 듯이. 응? 보란 듯이 있고, 오늘은 LG 디스플레이까지 마저 공매도 쇼크가 나와요. 물론 어렵죠. 얘는 어렵죠. 내가 지금 24,000 어떻게 가나. 근데 이런 게 시장이에요. 바닥에서는 이런 장이 연출이 돼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거 가능하겠어요? 제가 하이닉스 투자 포인트를 뭐라 그랬지? 중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은 많은데 결정적으로 봐봐세요. 우리 장이 언제부터 조금 더 둔해졌냐면 이 중국 증시가 돌아가면서 나온 거예요. 중국. 중국. 그래서 11월 달 퍼즐의 첫 번째 퍼즐이 뭐였어요? 이건 기억을 하고 계세요? 시장에는 많은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런 공부의 첫 번째 퍼즐을 잘 해결을 한 거예요. 뭐예요? 시진핑 3년임. 일단은 오케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좋은 쪽으로. 일단 좋은 쪽으로 지나갔어요. 시장이 돌렸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놓치는 결정적인 호재가 있어요. 위안화요. 이게 가장 또 큰 흐름 중에 하나예요. 중국이 쉔, 쉔. 중국이 지난 10월 17일 날 강대를 할 때, 의도적으로 중국 중앙당국에서 오히려 위안화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위안화를 철학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반발작용으로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어떤 정책을 펴버리냐. 에라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버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위안화가 나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갈수록 중국 정시는 상승을 하게 되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이 통화시장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말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맨날 주식 클래스 그런 거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한 8분짜리거든. 좀 봐주세요. 몰라도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나오냐 하면 유럽 쪽을 통화를 강세로 만들어 버립니다. 유로화랑 이렇게 EUR, 그 다음에 GBP, 그랜드 브리티시 뭐 파운드겠죠. 대충 파운드화를 이렇게 강세로 몰고 가는 거죠. 이 강세로 몰고 가면 당연히 어디가 내려오냐? 일본까지도 강세로 떨어집니다. 엔화까지. 여기에 달러화가 팍 꺾여버립니다. 달러가 왜 꺾일 거냐? 달러가 꺾이는 이유는 하나 또 중간 선거도 있어요. 그냥 착살 나는 게. 한 친구만 더 양복 나면 여러분들 이제 더 편해져요. 한 친구. 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중국발 모멘텀이 결정적으로는 SK 하이닉스까지 당긴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이닉스의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은 약간 공매도 쇼커버 물량들이 있어요.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미 경기가 나쁘다는 거는 64조 하이닉스 가격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하이닉스가 아무리 나빠도 연간 6조는 벌어요. 6조가 뭐야?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지금 주가가 전부 다 반영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되면 이거 안 돼. 기저효과라 그러는데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하이닉스가 가니까 반도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비코 전자 11,000원에 줄 때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사라고. 사파이어 레즈가 아니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종목이 그러면 어제 잠깐 반도체 이야기할 때 뭐 동진세미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3만 원대면 여러분들이 그냥 사놔야 돼. 내가 입지를 해놔야 콩떡이라도 떨어져요. 청담글로벌이. 청담글로벌이 저는 알리바바 생각했어요. 강군제. 강군제 생각하고. 아니 그림도 나쁘지 않잖아요. 뭐 중국이 봉쇄를 하든 말든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거죠. 맞죠? 혹시 알리바바가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 손? 아,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는 건 제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11번가 같은 거예요. 네? 11번가 알죠? 쿠팡 알죠? 쿠팡. 쿠팡 몰라? 예. 근데 이제 청담글로벌이 이렇게 10 몇 프로가 올라버려요. 근데 정확히는 알리바바 때문에 오른 건 아니야. 뭐지? 물론 이야기하기 나름인데 마침 운 좋게 뭐가 떴어. 우리도 필러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발목을 지키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어차피 이런 줄들 매매잖아. 제가 오죽하면 화장품주 중에서 복잡하게 가지 말고 뭐라 그래요 어저께? 그냥 달팽이 크림 사보라 그러잖아. 달팽이 크림 이차한불 생각난다 채팅창 1번. 맞나? 아이 모른 척하고 그래. 이제 부끄러운 거야. 아, 맞다. 생각이 나는데 차마 내 입으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여러분의 심리가. 그래, 그래. 저 양반이 달팽이 크림 한지 몇 쯤 됐어. 응? 달팽이 크림. 동동구리모! 동동구리모! MZ 세대분들은 어머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장중에 와우년 유튜브 양봉 선생을 들었는데 도대체 한국말인데 어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는 물어보세요. 엄마, 동동구리모가 뭐야? 이 사람이 무슨 화장품주 회사를 설명을 하면서 동동구리모래. 물어보세요. 어머님한테. 어머님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꼬마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오늘 양봉 종목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몇 가지 특징 좀 다 볼게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은 사실은 조금 위험해요. 근데 위험해도 이런 종목도 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에요. LG 디스플레이는 징글징글하죠. 근데 이게 시장이 힘이 이거는 나는 사실 못 사겠어.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 못 사겠지만 얘는 바닥은 찍어. 뭐 모든 주식이 내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것도 봐 아무것도 아니야. 뭐 늘리고 피트는 디스플레이래.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되겠어? 세계 최초 개발인데 상용화란 뭔 이야기예요? 스트레트 아이씨 뭐 말이 이렇게 어려워 스트레처블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북인데 그죠? 이런 재료가 아니더라도 마침 이런 재료를 싸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조금 하면 저도 이렇게 그림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아닌데 코스닥 다 올라가니까 막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 오늘 로봇 올라가겠죠, 로봇. 그래, 여러분들 로봇 중에서 뭐 감속기, SPG, 인천 남동공단에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보면 대각선에서 보여요. SPG 딱 보잖아요. 자, 지금 제가 말한 그 종목 중에서 하나라도 사서 재미를 보고 있다 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1번. 아휴, 제가 고집이 많아가지고요. 계속 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만 보다가 지금 굶고 있어요. 2번. 네. 로봇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겨. 그냥 로봇 그러면 감속기라 그러잖아요. 내 로봇 하나 주고 남았다 이번 주에. 그래서 하도 네가 로봇 그래가지고 생긴 것도 로봇처럼 생겨가지고. 올라가자며. 이거 팔면 돼 안 돼? 뭐하러 팔어 이제 시작인데. 이거 팔면 안 돼. 6% 먹었다고 좋다고 막 하지 마라. 지금은 장이 완전 정배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 그렇게 강조를 해서 돈은 어제 말했잖아.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은 있어. 주식으로 물려 있잖아. 뭐가 없다고? 의지가 없는 게 의지가. 의지. 의지가 아니고 의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 돈이 지금 전부야. 그 생각만 해. 내가 연초에 5천만 원짜리 계좌가 2천만 원이면 나한테 2천만 원이나 있는겨. 응? 물의 컵이 반이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반밖에 없네가 아니고. 시장이 긍정인데 나만 부정적이면 어떨 거예요? 응? 물의 컵이 반이 있으면은 지금은 반밖에 없네. A가 중요한 게 여기 어떻게 리필을 해? 개 물렸는데 집값도 물리고 집은 집대로 물렸고 또 텐션 올라가네. 어? 월세 전세값 올려달라 그러고 지금 난린디 학원비는 떨어지질 않고 애새끼는 딸기 사달라 그러고 미안해요. 새끼는 내가 여기도 물을 채워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반이나 남아있어. 이 생각을 하시고 정말 잘 들어야 돼. 이거 언제까지 꺾여요. 시장 꺾인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 언젠데요? 언제냐고? 여러분한테 한번 살짝 알려드릴게요. 언제 꺾이냐? 언제 꺾일지 궁금하죠? 궁금하죠? 궁금하잖아. 우리 와우님 유튜브님들 화이팅! 힘내세요. 너무 조용해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겠지? 그럴 때는 이 사람을 찾아봐요. 응? 항상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돼요. 아시겠죠? 궁금하면 500원은 아니고 궁금하면 양봉 선생을 찾아와요. 양봉 선생.
도대체 음봉 언제 가고 아시겠죠? 그거는 꺾일 때 꺾이는 게 예측 매매 하지 말아요. 내가 지난번에 그랬지. 요 679 예측 매매 하지 마. 복버스 물리신 분들 그냥 차트 대행해. 우리가 왜 배웠어? 백날 돈 주고 배우면 뭐 할 겸? 음봉은 팔자의 힘이라 그랬잖아. 음봉이 지금 벌써 계속 나오잖아. 그냥 주식은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하는 영어 콩글리시가 있어. Simple is the best라고. 발음은 넘어가. 단순한 게 좋아요. 단순한 게. 자, 로봇이 움직이잖아. 그럼 여러분도 혹시 무지개 로봇 알아요? 레인보우도 이제 움직이는 게 다지. 그리고 한 가지 주식이 안 갔다 했는데 그 주식이 애플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이 애플이 안 오를 것 같죠? 오늘 밤부터 오를 겸. 왜 오르냐 하면 이 중국 주식은 그냥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약간 잡주죠. 그렇죠? 잡주인데 변동성 정말 좋은 주식이죠. 한국 화장품 제조. 내가 단타 좀 한다 그러면 딴 거 종목 매매 안 해. 저 같은 스타일이 이차한물이나 토니모리를 매매해요. 저 같은 스타일은 약간 그래도 약간 안전한데 변동성 큰 거라고 이 CFD 계좌라든지 좀 금액이 큰데 짧게 먹을 애들은 코스맥스 같은 거를 매매를 해요. 그리고 아유 몰라 나는 돈은 많은데 나는 그냥 큰 거 하려 하시는 분들은 아모레를 매매를 해요. 나는 일장 일단 단타요 하시는 분들은 한국 화장품이나 코리아나 이런 계좌표를 매매해요. 변동성 매매니까. 이봐 오늘도 화장품이야. 제가 혹시 월요일 날 중국 이야기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 매일 안 오시는구만. 제가 월요일 날 오죽하면 제가 쟤를 디스하면서 중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창봉 중국 사람 썰에 대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오늘이, 지난주 금요일인가 보다. 그래서 지식인까지 다 올려가지고. 하창봉 한국경제TV 중국 교포인가요? 그만큼 공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능통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2020년 9월 16일 네이버 달신님이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중국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식 잡히기만 하면 죽었어, 씨. 개놈식. 근데 이 이야기가 웃으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계속 지난주부터 중국 하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한일소 중국을 한번 접근해봐라. 그리고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다. 어? 호텔 신라가 좀 더디지만은 좀 싹 가져가봐. 어차피 이거 빠질 것도 없다. 266억 찍었어요. 4분기에 나쁠 수가 있나. 3분기 실적은 789라고 789. 일본 애들이 8월달부터 비행기 풀렸다고. 8월달. 근데 10월달부터 우리나라가 풀었다고. 그러니까 요런 거 큰 거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을 때는 지금 양봉 종목이 화장품 중 계속 트레이딩 영역이에요. 근데 CNC엔트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조심하라고 그랬죠. 얘는 미국이라고. 그래서 중국 소비주. 그러면 뭐해? 034230 여러분들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디면 어때야? 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주식 개물려가지고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괜찮다고 얘네들. 더디지만. 그러니까 그건 성향 문제. 아. 자, 그러면서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 배터리가 조금 쉴 거예요, 여러분들. 선거라서 미국이 쉴 거예요. 대신 얼마 안 쉬어요. 이 친구가 쉬지만은 코스닥 710을 누가 땡겨줄까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이 제가 뭐 자랑 방송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계속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랑해서 뭐 하게.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잠깐 지나가다 친구가 저 좀 와보라고 해서 와봤는데. 여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궁금하신 분 있죠?
부장님한테 카톡 보내요. 오늘 2시에 들어간다고. 네? 홀드 여신님, 김정님, 부장님하고 남편분하고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이야기해요. 오늘 2시에 들어간다고. 내가 오늘 밖에 나 마실 나왔다가 희하는 거 보고 있다고. 네? 집에 들어가지 마. 오늘 내가 2시에 들어간다 그래. 2시까지 하거든요. 애 픽업해야 된다고? 집에 오라 그래. 애 강하게 키워도 돼. 우리 최재훈 님도 처음 들으셨어요? 꼼짝 말 계세요. 아시겠죠? 야, 오늘 내가 주식 방송 중에 미친놈 다 봤네. 끝까지 한번 봐봐. 얼마나 미쳤는지. 있습니다. 뭐 가스불 안 끄고 왔다고? 요새 다 인덕션이야. 괜찮아. 돈 벌어가지고 인덕션으로 바꿔. 집안을 홀랑 태워 먹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 자, 그래서 코스닥이란 말이에요. 코스닥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전 약장사죠. 미친놈을. 코스닥은 딱 그랬잖아. 여기 보면.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시장 판을 알아야 돼. 지금 내놔또 하고 있으면 안 돼. 남들은 고스톱 하는데. 응?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 있어봐. 내가 똥 3개 잡고 있다고 좋아하면 안 돼. 강 때릴 새끼. 그러다 피박 써. 남이 뭐가 갖고 있는까지 판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한 판 한번 읽어볼게요. 코스닥은 어쨌든 간에 제약 바이오 반도체야. 배터리가 아무리 쉬워도 일반 전기전 기계 쉬워도 우리나라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하고 반도체하고 디지털 컨텐츠 얘들 올라가 버리면 지수 날아가 버려요. 근데 배터리가 쉴 것 같지? 안 쉬어. 배터리 수혜주요. 오히려 LNF 같은 애들은 이번 증거 끝나고 나면 튈겨. 일부러 눌러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르는 상대에 저는 어디를 쓰겠어요? 계잡주 셀트리온으로 싸요. 딱 셀트리온 헬스케어 잡아주면서 작은 어저께 뭐라 그랬지? 야, 그래, 콘텐츠라 그러다. 이 양반이 위지옥 이야기 하더라. 위지옥 이런 걸 쏘는겨. 지금 잘 들어야 돼. 내가 흐름만 쫙 잡아드릴게요. 여기 지금 양봉 시스템인데, 응? 자, 여기 지금 원래 30분간 있는데 흐름 잡아드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좁혀드릴게요. 흐름을 잘 잡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90분 동안 키에 못이 박이도록 흐름을 잘 들어요. 위지옥 이런 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덱스트 같은 종목도 한번 쳐봐야 돼. 컨텐츠 좀. 다 가잖아. 다가. 다가 안 가면 이상한데. 06540, 06540. 빅텍이란 주식이 개박살 날 때 이미 정원이는 끝났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때는 바이오로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은 정확히 한 달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뭐라고? 북한 7차 핵실험에 대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잘 오신 거예요. 제가 국가정보 문건까지 다 확인합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은 지난 9월 28일 날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날짜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 날짜는 바로 10월 16일부터 10월 7일로 공식 문건으로 언론 릴리스가 됐습니다. 이거를 김정은은 봤겠죠. 왜 11월 7일이었을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 10월 16일이고? 모든 세상에는 그래도 국정원이라 그러면 나름대로 이게 언론 공부든 간에 이런 걸 열어두고 시작을 합니다. 이날은 바로 중국의 3차 연이 20차 당대가 열린 날이에요. 11월 7일이라고 못 박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군이 지난 한미 군사 합동훈련이 4월 7일부터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한미 공중 군사 합동훈련. 그래서 지난주에 북한이 가장 공격적인 도발을 했던 거고 거기에 미군은 B1 원비를 출격시키면서 상당히 긴장을 고조했죠. 이제는 지난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7사 핵셈을 안 한다고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저기 김재재님도 되게 좋은 얘기. 바로 11월 8일이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이 이벤트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아까 달 사진 띄우는 게 그냥이 아니었구나.
달 사진 띄우더니 달도 그냥이 아니구나. 오늘이 얼축일입니다. 얼축. 얼축이 없네. 오늘은 음력 8월 11월 8일, 음력 10월 얼축. 바로 가운데가 소입니다. 소는 뭡니까? 불, 양봉입니다. 이렇게 짜맞추네. 네? 오늘이 그래서 코스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날만 기다려온 겁니다. 이건 농담이고, 얼추기는. 자, 반도체가 딱 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바로 기판 붙어버립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제 반도체는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어떤 애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성장주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조금 더 라이트하겠죠. 그죠? RS오토도 못해. 로봇이 조금 더, RS오토는 좀 그렇다. 예, T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겠죠. 로봇이 조금 더 움직입니다. 같은 IT 중에서. 반도체 기판은 실적이라는 숫자를 가져가거든요. 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약간은 계속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종목은 짧게 매매하는 겁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이게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계속 레벨 자체가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은 로봇보다는 짧아요. 매매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조금 내가 짧게 생각한 데에 대해서 무슨 말 아시겠죠? 캠트로닉스다. 자율주행은 조금 짧다. 그쵸? 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돈이 많이 드는데 자율주행은 성과가 안 나오는 사업. 돈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테마주가 가다 말다 그럽니다. 가다 말다. 여러분들 모바일 개인들 보통 라이얼빅스 이런 거 좋아하는 이런 거.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친구만 지금 잘 갑니다. 뭔데? 말 안 해. 자, 그리 보시고 그리 딱 보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를 봐야 되냐 하면 아까 잘 봐요. LG 디스플레이 움직이죠. 잘 들으세요. LG 디스플레이가 움직인단 말은 이게 종목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아요. 자, LG 디스플레이의 대차 잔고 분석인데 요 핑크색이 대차 잔고예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하고 있죠. 주가는 올라가고. 대차 잔고 줄고 있습니다. 왜? 상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시장은 왜 연말장이 좋아지게 되냐면 이런 거는 책이 안 나오는데 밖에 가서 소문 내지 마요. 왜 11월 연말이 강하냐면 연말장으로 갈수록 대형주가 강한 줄 아세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연말에 강한 대형주 강하죠. 그리고 연초 1월에 중소형주 강하죠. 그쵸? 들어봤다 1번. 범시초문 2번. 저 오늘 처음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다. 자, 연말장은 보통 대형주가 강하죠. 연초에는 중소형주가 강하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1월 효과래. 자, 들어는 봤다 1번. 범시초문입니다가 2번. 저는 오늘 처음 와서 빼주세요가 3번. 자,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근데 혹시 입장하실 때 좋아요 누르고 왔죠? 안 누르면 자기 나갔다 다시 들어오세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좋아요 누르고 입장하는 거예요. 이 방은. 모를 것 같지? 알아요. 우리 김말순님 들어올 때 좋아요 눌렀어요? 안 누르셨구나. 또 우리 한국경제TV 유튜브 쪽에서는 미국 애들이 또 장난을 치네요. Hi, James. What are you doing? Get out!
아, 저쪽 애들이 참 외국 애들이 I'm Korean. 네, I'm Korea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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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I'm Korean. 아니, 여러분, 지금 멀티 중계 방송인데, 제임스가 계속 이렇게 성인 광고 댓글 올려가지고, 네. 아, get out, get out, get out. 이게 짧아요. 짧아. 이거 영어 방송 아닙니다. 이거 정오의 영어 방송 아니고요. 자, 오케이. 집중. 자, 그래서 들을 봤던 1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보통은 이게 배당 때문에 그러고 하거든요. 요거는 별개고, 이런 효과는 이제 보통 이제 수급 이야기인데,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배당인데 사실은 뭐냐면, 연말로 가면 뭘 해야 되죠?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해요. 아, 그래요? 내가 오늘 일축일 기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200년 만에 월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다시는 못 볼 달이야. 오늘은 아까 달 어디 갔어? 요거 오늘 200년 만에 볼 거, 200년 만에 좀 있다고. 200년 만에 볼 건데, 아, 달은 맨날 떠. 근데 천왕성이 왔다 갔다 한대. 어째 몹지 우리 생에는 없어. 200살 어떻게 살아? 지겨워서. 그만 살아. 100살까지만 살 건데, 저는 100살까지만 살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개차장고가 감소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 혹시 주주명부 폐쇄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자꾸 설문이 많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양봉 선생이 하기 때문에 이런 기론적인 것도 가르쳐 드려요. 주주명부 폐쇄란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주주잖아요. 삼성력 주주면. 대한민국 주식회사들은 상법상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3월에 추첨을 하죠. 그러면 결산하기 전에 주주명부 폐쇄라는 건 여러분들이 주주 김을동, 김을동, 하봉봉 상장할 때 참여하는 명단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공매도 치려고 다 했던 대차 잔고 있죠. 요거 상환해야 돼요. 주주 확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형주 쪽으로는 이 상환 자금들이 들어와요. LG 디스플레이처럼. 전부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종목들이 시간을 가면서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합니다. 대차 잔고의 감소는 일정 부분은 공매도 환매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깊게 들어가서 내가 공매도 어떤 거를 분석하는 거는 공매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 좀 어려운데 거꾸로 놓고 보면 만약에 아까 저기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힘 자체가 좋게 들어오면 그는 생각보다 높이 멀리 가요. 지금 LG노텍도 되게 공매도가 많아요. 안 갈 것 같죠? 코스닥이 딱 이렇게 박스권에서 딱 어디 맞췄잖아요. 여기서 710, 여기서 710. 제가 710만 노래를 불렀거든요. 딱 오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배우신 분들. 자, 정지현님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우리 한국경제 쪽에. 어, 오늘 2시에 집에 간다 그래. 애들은 알아서 버스 타고 오라 그래. 거래량 감소죠. 이게 바로 이런 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 감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16년 데이터에서 틀릴 수가 없는 우리가 시장은 틀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감출 수 없는 바로 이 데이터는 틀리진 않아요. 시장의 힘. 몇 번을 말해도 말씀드렸던 지겹지 않은 ADR은 최소 140%까지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한 140에서 150%까지 갈 때까지는 잘 안 꺾여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언제 꺾입니까? 그거는 맨날 들어오세요. 제가 맨날 데이터를 보니까 안 꺾여요. 그래요? 예. 코스닥이 오늘 112거든요. 이거는 이 종목들은 맨날 변할 거 아니에요. 오늘의 1000개가 내일 게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어제 570, 그저께 579 종목에 그 종목 중에 다음날 하락한 종목 있었는데 전체 데이터는 안 빠져요. 그래서 시장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11월 달 장이 은근히 높을 수 있습니다. 12월은 11월에 힘에 달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11월 달이 올해, 제가 딱 미리 말씀드리는데 올해 11월 달이 올해 연간 가장 키가 클 수가 있습니다. 키. 그래서 11월 달 지금 늦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의지를 보이시고 양봉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조금 이따 2시가 되게 되면 또 우리 유능하신 대표님께서 종가 베팅주를 좀 정리해 주실 건데 뭐 10만 원이면 어때? 50만 원이면 어때? 저는 계속 해봐야 된다. 이거 장 순간이에요. 네. 데모라는 주식이 데모하는 게 아니고 데모라는 주식이 순간에 50%를 갔다 왔다 하는 거죠. 조금씩 움직이세요. 네이버 봐. 여러분이 이 시간 봤다면 계속 제 말 듣고 16만 5천에서 굳건히 갖고 오신 분은 지금 이제 조금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나도 그럼 파란색까지 한번 가볼까? 나도 특거리 한번 해볼까? 그쵸? 지금 주식 그리고 물론 약간 순환이 빠르긴 한데 시장 자체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환시장은 그런 거예요. 원화가 강세로 가면 오늘 아침 우리 회원님들 투자 전략이었는데 제가 아침 8시마다 보내드리는데요. 원화가 강세로 가면 첫 번째 봐야 될 종목이 IT고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 소고장이 붙을 때 같이 보는 게 기판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은 배터리는 쉽니다. 자, 코인님 빠져서 찝찝하다 그랬죠. 그것까지 풀어드리죠. 원이킴님. 자, IT가 딱 갈 때 얘들은 어째 기술적 반등이에요. 실적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로 가면 당연히 차는 쉬어버립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딱 쉬면서 어디 가냐면 그게 곧딱 바이오 쪽으로 가요. 바이오와 성장주들, 게임, 플랫폼으로 갑니다. 이게 홀짝 게임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바로 그래서 약장사 모드 한번 들어가실게요. 삼바 바로 쳐버립니다. 딱! 이렇게 쳐버리죠. 삼바 친다고. 삼바. 삼바 매매할 필요는 없어. 삼바 치니까 LG화학 이런 애들 주춤해도 장이 버텨버리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쇼커브가 있으니까 절대 매매하면 안 되지만은 위험한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이 확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매를 하는 사람이랑 괜찮아요. 게임주 중에서 개미 리더가 무섭잖아. 하도 위믹스 당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 개미 리더 무서우면 그냥 조금 회사 사면 돼. 네오위즈 사면. 네오위즈는 아무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그냥 조금 무서우면 남들보다 더 먹어도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그러면 제가 오죽하면 차라리 제로 투 세븐 깔아놓으라 그랬어요. 제로 투 세븐은 뭐지? 영유아. 어쨌든 꽉꽉 올라가잖아. 조금씩. 중국의 부양책에는 어쩔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인구 증가예요. 순수가 중요하지 않아. 연말이야. 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수는 정해져 있어요. 시장은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반도체 매매 쪽이야. 어차피 많이 못 가. 연말에 무슨 반도체가. 다만 중요한 게 뭐죠? 삼성전자가 안 꺼질 거야. 팔 수가 없어, 삼성전자를. 팔면 안 돼. 기관 바보 돼. 삼성전자를 기관이 파는 순간 얘네들은 연말에 책상이 바로 빠져요. 삼성전자를 반도체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이 코리아에 바이 코리아. 바이 삼성이 아니고 바이 코리아. 누가? 제임스. 제임스. 딱 사니까 연기금이 안 붙을 수가 없고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에 잘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 추천 방송 아니에요. 추천 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종목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어요. 극표를 이야기죠. 제가 지금은 월, 화, 목, 금을 해요. 하고 미리 예고편 하나 드리면 수요일은 제가 오늘 뭐 사지? 이걸 합니다. 이건 8시부터 해요. 내일 아침에는 8시부터 오세요. 아침이니까 아마 종목 이제 그냥 더 리얼할 거예요. 그죠? 종목도 관심도 주고 그래요. 아침에는. 매주 수요일에는 제가 8시에만 해요. 8시부터 11시 하니까. 중고폰 하나 사가지고 멀티로 들어. 내가 8시 어디 딴 데 듣는 데가 있는데요. 근데 스마트폰 하나잖아. 중고폰 하나 사가지고 두 군데로 들어요. 요새는 멀티 시대예요. 응? 멀티 시대예요. 아시겠죠? 갑자기 누가 물어봐. 너 왜 폰 2개 들고 다니냐고. 그럼 비즈니스라 그래. 좀 있어 보여. 그럼 아시겠죠? 내가 수요일 날 8시에 와야 되는데 혹시 그때 기존 채널에 있다. 그럼 멀티로 들어 왔다 갔다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소시에는 이렇게 1시 정도, 1시부터 12시 반부터 하는데 우리 제작진하고 여러분들 뵈려고 빨리 왔어요. 쌀국수 먹고. 빨리 왔어. 빨리 뵈려고. 항상 매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2시 반부터 2시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수요일 아침에는 이렇게 10시, 11시까지 오늘장 모사지를 하니까 오라 못 금은 다른 대표님이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또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인데 하나 오르지 않은 주식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쵸? 뭘까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월드, 월드 베스트, 월드 DNF. 베스트 스탁. 딱 한 가지 오르지 않은 주식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만 해야 니다 애플이죠, 애플. 애플이 과연 계속 여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애플이 왜 빠졌습니까? 그렇지. 애플이. 애플 정저우 아이폰이라고 딱 치면 여기가 이제 그 폭스폰 호나이 정밀공업인데 기사를 보면 너무 크게 했네. 나왔던 예가 뭐죠? 공장 어쩌고 나오죠. 최대 아이폰의 생산 기지 중국의 정저우 공장이 지금 현재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폐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며칠이야? 오늘은 8일이야. 그럼 내일이면 내일까지는 일단 멈추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참 재미난 게 제 생각을 잘 봐봐요. 내일부터 오를 거야. 오늘 밤부터. 왜인 줄 알아요? 제 생각은 그래. 안 오르면 시차가 좀 필요할 뿐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 쪽에서 장이 이제 상당히 굉장히 자리를 잡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위안화 지금 반영은 안 됐지만 위안화가 상당 부분 딱 멈춰 있단 말이에요. 애플 오르는 순간 착살나는 겨. 도대체 뭐가 착살난다는 겁니까? 혹시 에... 나무가라는 종목을 들어보셨나요? 나무가 카메라 모듈. 자, 이런 주식들도 이 나무가인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청소 로봇 쪽인데 자, 나무가라는 주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카메라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뉴프렉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참 그 메타 관리해서 좋은 주식인데
자리 좋아요, 여러분들. 6프렉스도 지금 좋은 자리야. 왜? 미국에는 한 5개의 주요한 회사들이 좀 있어요. 미국에는. 그것만, 이게 그 처음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잘 들어야 돼야 우리 잘도 계시지만은 글로벌한 시대야. 번역은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안 해. 영어는 몰라도 되니까 그냥 자신 있게 하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움직여서 지수를 땡긴다면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과 메타와 애플과 아마존 5친구면은 장을 다 땡겨요. 우리나라가 삼성, LG전자, 엔솔 이렇게 땡기는 것처럼.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왜 빠졌냐 하면 검색 광고 쪽이에요. 그쵸? 근데 이쪽마저도 들어올라 그래요. 아마존은 경기가 어려워요. 필수 소비재야. 배송, 택배. 그리고 또 하나가 애플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5친구의 공통이 뭐예요? 해외에서 돈을 벌고, 해외에서 돈을 버는데, 그리고 대부분이 플랫폼 업체들이고, 플랫폼 업체들이고.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 신성장 동력은 많아요. 근데 여기 비슷한데 딱 하나가 있어요. 제 공장은 없지만 제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애플이에요. 다 공장은 없지만은 자체 공장은 없지만 약간 제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애플인데 특히나 중국 영향력이 꽤 큰 기업이 중 하나예요. 중국. 감원으로 움직이는 간에 메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 모듈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가장 중요하냐고 바로 엔비디아라고 했어요.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느새 120달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친구가 딱 양념을 안 쳐주니까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눌려 있어요. 눌려져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자화전자도 마찬가지. 다 지금 다시 시작해요. 시작한다. 내가 좀 묻어줄 자신이 있다면 더구전자 같은 거 7천에 묻어버리면 나중에 돈 돼. 왜? 7천에 사두면은 안 내려가요. 안 지어갈 수 있는데 대신 올라갈 확률이 대개는 99.9% 올라갑니다. 그렇게 자신합니까? 당연하죠. 왜? 이 재료는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재료예요. 정말 센 재료예요. 이 회사의 결이 바뀌는 재료예요. 도대체 뭔데요? 이 재료는 바로 배터리 팩 공급 재료예요. 더구전자. 그리고 1월 달에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또 메타의 시즌이 오잖아요. 이게 종목들 많아요. 제가 말했죠. PR이 정수가 적혀 있으면 적자 기업이 아니에요. 굳이 안 눌러봐도 돼. 천억 적자가 아닌데 시가총액이 천억이면 유상증자도 아니에요. 뭐하러 해?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 트리거는 애플이고 거기서 아마 LG노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갈 건데 그거보다 먼저 간 친구가 있어요. 카메라 모듈에서 먼저 간 친구. 물론 여기에는 반도체도 있겠지만 바로 애정의 주식 삼성전기예요. 와, 뭔가 좀 이렇게 뭐 결이 맞지 않습니까? 그 무겁던 삼성전기도 사실은 쇼커보예요. 삼성전기를 왜 갈까? 삼성전기의 미래는 뭐예요? 뭐 스마트폰인가? 에이. 삼성전기의 미래는 바로 전장이란 말이에요. 전장, 반도체. 쉽게 말해서 전장이에요. 차량용 반도체 기판. 삼성전자의 미래의 먹거리예요. 차량용 반도체 전장. 삼성전기는 그거가 결을 같이 할 거예요. 저 MLCC라는 게 그냥 그 통신용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니고 차량용 쪽이에요. 결국 삼성전자란 이재용 회장의 어떤 대면에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만들었다가 망했지만은
완성차는 만들지 않지만은 자동차, 전기차, 친환경차가 미래 먹거리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삼성의 결은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바이오를 하겠지만은 우리는 바이오 시밀러를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 1위의 바이오 시밀러 공장을 갖고 있어요. 1위. 전 세계 1위입니다. 바로 셀트리온 옆에다가. 그리고 우리의 로봇은 우리의 로봇은 니들의 로봇이 아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제조하던 회사고 우리는 전자회사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 뿐인데 굳이 우리가 왜 감속기 같은 데다 투자를 하냐. 이건 중소기업에 하면 되지. 우리가 잘하는 걸 하자. 그게 뭐야?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이 삼성 로봇의 핵심이에요. 응? 삼성 로봇은 웨어러블 로봇이에요. 웨어러블. 잘 들어야지. 여러분 오늘 잘 오신겨. 하는 같은 이야기 같아도 현대차의 로봇과 삼성의 로봇은 결이 틀린 거예요. 현대는 뭐 하는 회사? 제조하는 회사. 현대그룹은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그쵸? 삼성의 로봇은 웨어러블 로봇이. 물론 이런 종목들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삼성은 스마트폰 회사니까 6프렉션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같은 자리에 조금 입지를 해두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익 나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약간 이제 IT 중소인재 결을 아시겠죠? 반도체는 사실 아무리 이 하이닉스가 올라도 이 하나 마이크론의 반등세가 이 정도면 그냥 딱 만 원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11월 달이라 코스닥에서 중국과 리오포니온을 같이 가잖아요. 쇼핑 있죠. 그러면 대부분 컨텐츠 관련주들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콘텐츠리 중앙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콘텐츠리 중앙은 조금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가박스 CGV도 나쁠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주저하지만 돈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돼. 주식은 이렇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어디 들어오는지 봐야 돼. 그럼 다 때려봐야 돼. 극장은 나는 잘 모르겠다. 쇼박스. 그래서 영화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CGV 쪽으로는 조금 들어와. CGV도 공매도가 되게 많은 종목인데 그럼 영화 컨텐츠, 영화 제작사 종목들을 다 때려보는 거야. 그래 아바타. 직접 상관은 없겠지만 아바타, 덱스터 이런 종목. 네이버가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최수인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다큐 같아. 자. 돌지 마시고 들을만하다 싶으신 분 1번. 여기가 무슨 약장사인가 2번, 3번. 약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매력있다 3번. 네, 질문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여러분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들어볼만 하네. 1번. 약장사인가? 2번. 나는 사실 기다리는 답이 있어요. 3번은. 3번은 뭐였지? 긴가민가 혀. 자, 응하세요. 나도 이제 잠깐 쉬어야 될게. 긴가민가 하다도 많아요. 1번. 내가 기다리는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안 누르시네. 포세이돈님 마음에 들어요. 기다리는 답이 뭔지를 아시는 거지? 김말수님 좋아요. 나는 2번이 듣고 싶어요. 나 약장사가 좀 되고 싶어. 약장사. 약장사가 되고 싶다. 약장사가. 들어볼만 한가는 매력이 없어. 우리가 구독자 와우년 유튜브 동시 접속자 오늘만 뭐 사지 아침 방송 아침에 우리 신 대표님이 3,000명 이야기 하시던데 그 아침에 3,000명 낮에 2,000명 가야 돼. 그럼 내가 약장사가 돼야 돼. 대신 여러분들 약을 팔아는 드리겠는데 집에 갈 때 장판 들고 갈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옥장판 파는 사람 아니야. 애들은 가.
옥장판 파는 사람 아니야. 집에 다 웬만한 옥장판 있잖아. 네. 뭘 지대로 팔어. 지금 아직도 일본이 많잖아. 내가 노력할게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혹시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이번에 몰빵이 될 수 있게. 저 완전 약쟁이네, 저거. 약장사네, 이렇게. 약쟁이는 나쁜 말이에요. 큰일 나요. 요새 머리 이렇게 조금 짧게 잡고 다니시면 사람들 눈빛 안 좋죠. 예, 저거 뽕 맞았다면 큰일 납니다. 요새 세상이 좀 그래, 조심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되어 있는데, 이 중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장을 보시면, 뭐 장 약간 빠지는 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막판 전략을 좀 정리해 드리는데, 내일도 마냥 오르고는 알 수는 없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우가 백날 올라봤자 우리랑 크게 상관없어요. 다우 지수. 이거 올라봤자 다우 오르면 여러분들 뭐 봐야 돼? 그렇지, 구도일 봐야 돼. 010950. 근데 구도이랑 나랑 결이 안 맞잖아. 그럼 안 하면 돼. 응? GS 이런 거 봐야 된다고. 정유주 이런 거. 아니면은, 아이디어 하나 있어요. 여기엔 또 스타벅스 이런 거 많이 오르잖아요. 스타벅스 올랐다가 신세계 사면 돼, 안 돼? 안 돼야. 스타벅스 산다고 신세계 사는 순간 그냥 개물려요. 이런 큰 애들은 아직은 아니야. 응? 스타벅스는 사실 이마트지. 스타벅스 코리안 이마트 가깝고 있는데 이마트는 좀 무거워. 그게 정부에서 그걸 안 해줘가지고 대책이 차라리 편의점이 가벼워요. 근데 편의점 내가 몇 번 말했잖아. 이런 주식들은 됐어. 그럼 뭐 하지? 저는 약간 움직이지 않는 종목 중에서 내수주 중에서는 약간 이 홈쇼핑 주들도 조금 이제 움직여요. 홈쇼핑, 현대 홈쇼핑. 홈쇼핑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경기를 많이 타요. 고정비도 많이 들어요. 홈쇼핑이라고 쳐보면 상장된 회사가 몇 개 없을걸? 하나밖에 없어? 그죠? 하나밖에 없네. 홈쇼핑들도 꽤 많이 빠져 있어요. 이봐, 연봉을 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 SO 비용이 들었을 수도 있고, CJ도 있고, 경쟁도 많고. 근데 이게 월봉 관점에서 듣고 되게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매매용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수급이 이 정도면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왔어. 홈쇼핑이 대표적으로 또 겨울철 수혜주예요. 겨울철 수혜주. 그래서 이거 약간 기술적으로 접근했는데 오늘 막판에 좀 빠져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제가 말할 때치 어쨌든 45,000에서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5,000이라는 자리만 깨지면 내가 비중출다 생각하고 그럼 이거는 뭘 보는 겁니까?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볼 때는 기술적으로 이 윗꼬리는 무조건 뚫는 거야. 이런 자리가 포점이잖아요. 그럼 오늘 뚫은 거야, 이게. 46,000원을. 그러면 어디까지 봅니까? 어디까지가 어딨어? 그냥 가는 게 5월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근데 거래량이 좀 작네? 예를 든 거예요. 돈 없으신 분들은 한 주씩 많이 타면 크게 부담 없어요. 이마에 빠졌어, 이마에 빠졌어. 홈쇼핑. 네. 이런 것도 좀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너무 이렇게 텐션 높아. 효성 조금 날라간 건 여러분들 잘 드시고 계실 거고, 한 말 안 하고. 대형주 중에서 그래서 어제 좀 세게 들어온 게 호성 TNC, 호성 TNC. 이건 대형주인데, 호성그룹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 호성 TNC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호성그룹이 잘하는 게 스판덱스예요, 스판덱스. 스판덱스.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보면 약간 요런 종목들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이게 또 섬유주거든요. 중국 내수 관련주야. 대부분 이것도 중국 내수예요. 근데 이런 거는 월봉을 딱 봐가지고 어쨌든 요 깨지면 무조건 잘라야 돼. 여러분들 지금 11월 달에 주식 사는 것들은 내가 물량을 줄여야 될 한선을 이 11월 달에 시가로 보면 돼. 아직 모르겠으면 스마트폰으로 눌러요. 그럼 효성 TNC는 얼마냐 하면 26만 원이네. 26만 원 오면은 그냥 뭐 비중 추운다 생각하고 요런 종목들은 언제 사는 게 좋냐 하면 요 구간에서 비빌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비냐면 얘가 올릴 때까지 기다려요. 깜장선이. 도대체 뭔 소리예요? 대충 이런 주식들은 29만 원 요런 사이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사도 많이 가고 안 가고는 다음에 문제. 대신 호성중공업처럼 이렇게 간다고. 딱 올라오면 이렇게 신다고 이런 식으로. 아니 제가 유튜브에서 가르쳐 드렸는데 장대봉에 딱 뚫으면 무조건 이거 뚫어요. 우리 지수처럼. 뚫고 시세 한번 낮시다가 딱 한 번 더 가요. 여기서는 이제 못 달라붙어요, 여러분들. 무슨 아시겠죠? 굳이 여기서 내가 달라붙을 필요는 없어. 갖고 있는 사람의 수익 극대화 전략 이런 자리. 왜? 뭐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나라 지수예요, 지금. 아, 그러네요. 맞아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봉된 거야. 아, 이거 참. 그렇다고 감각적으로 곧버스를 살 수도 없고. 근데 맨날 양봉이야. 일 되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죠. 뭐라고? 2250일 뚫을 때 붙어버리라고. 제가 조금 오버하는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 자리가 똑같아요. 어디랑 똑같냐면 코스피 요 자리가 지금 오늘 코스닥이에요. 오씨 대박. 기술적으로는 코스닥 오늘 코스닥 715가 코스피 기준으로 이 자리고 그 다음부터 시장은 다시 100포인트, 200포인트가 올랐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안 팔어. 제가 오죽하면 어저께 삼성전자 7만 전자 필요한데 돈까지 계산했겠습니까? 얼마면 되냐고 4조에서 5조 들어요. 아, 막연한 거 아니에요. 다 계산해봤어요. 외국인 힘만으로 7만 전자 만들려면 외국인이 5조 정도 들고 오면 돼. 4조에서 5조. 근데 왜 자꾸 4조에서 5조, 1조를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냐고? 기관들이 붙으면 좀 빨라지니까. 야, 안 빠져, 잘. 안 빠져.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암호화폐 좀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속보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세계 7위 암호화폐 그래서 FTX 뱅크런 위기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요것 때문에 잠깐 우리 장이 흔들리나요? 흔들릴 거는 개메이드밖에 없지 않아요? 다 알잖아 웬만한 거. 그냥 여러분들 뭐 하지마. 아니면 뭐 국내 증시에서 비덴트 이런 거 움직였지 뭐. 안 움직이냐 웬일이야? 비덴트 매매하면 안 돼. 조사 들어보세요. 암호화폐는 테슬라 주가 움직이는 것도 이제 운동이 돼. 근데 테슬라가 지금 안 좋잖여.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야. 어떤 이야기? 아이고, 근데 다 좋은데요. 분명히 달러 약세 가면, 어? 달러가 약세로 가면 암호화폐 오른다며. 근데 이건 테슬라 영향도 커요. 지금 움직이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요 이슈고. 암호화폐 딱 주가 움직이면 조심해야 될 섹터가 그렇지. 바로 컴투스 홀딩스 같은 회사겠죠. 근데 컴투스 홀딩스는 생각보다 이미 시세가 많이 났어. 어허, 여기서 동창 모이면 안 돼. 저기 로아님하고 앤님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는. 여기는 저기 우리 파리로 아니야. 여기는 한국경제 와우넷이. 여기는 서로 친구들끼리 친해지면 안 돼. 여기는 회원님들끼리는 친하지면 안 돼. 남이야 남. 저만 바라봐요. 여기 친해지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반도지 싸워서. 대면 하세요 여러분들끼리는. 인사하지 마. 네? 인사하지 말라고. 우리 회원들끼리 정분 나면 큰일 나. 큰일 나는 게. 절대 오프라인 꿈도 꾸지 마. 철저히 개인주의 여기는. 그래 제가 약을 팔아. 제 목표가 약 파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댓글에 와, 저 사람 완전 약장사네. 근데 그 말이 좀 듣고 싶어. 사람이 하도
야, 그거 못 팔게 생긴 거야. 뺀질뺀질해야 되거든. 나름 뺀질거리긴 한데, 하면 아쉬워. 나 좀 사기를 좀 크게 칠라 그래, 여러분들. 그리고 좀 크게 칠라 그러면은, 기본기를 다져야 돼. 그래가지고 저기, 아까 달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게, 음? 국정원 거론하고 막 이렇게 있어 보여가지고, 교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달 사진 하나 딱 보여주고, 200년 만에 오는 요 달을 달에서 떨어지는 운석이라 그래가지고 한강에서 돌 하나 주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씩 팔아야 돼. 그때까지 참 잘 봐주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강에 굴러다니는 생돌 하나를 나한테 100만 원 사게 될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과연 오긴 올까? 200년 돼야 안 올 것 같은데. 에이, 무슨 약이나 팔아 주식이나 해요. 자, 그리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 보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뭐 텐션이 업되어 있는데, 업되어 있지만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거 하는데 도대체 자동차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간 비슷한 이야기인데,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한 방 먹여달라니 청단 글로벌 드렸잖아요. 왜 그러는겨?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본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응?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이쪽에 반영할 게 아니에요. 제일 반영할 거는 달러예요. 달러. 미국 선거에서는. 그리고 유가예요. 그리고 오히려 빠지는 종목이 더 많아요. 테슬라 같은 전기차들은. 태양광 같은 경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드리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굳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할 꺼낼 필요도 없어요. 이걸 왜 아직까지 우리가 태양광을 이야기해야 돼? 의미 없는 거야. 나는 항상 이 시간에는 양봉 종목이에요. 양봉 매수 조건을 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정을 보이는 종목이 있어요. 배터리 같은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잘 들어야 돼. 배터리 같은 애들은 그러면 뭐 IRA 대교된 뭐 수정한다고 어쩌고 하잖아. 뭐 배터리 수혜. 냉정하게 말해서 국내에서 배터리 관련 수혜를 본 기업은 없어요. LG가 강했던 것은 미리 계속 미국 투자를 가장 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 빠지잖아요. 오히려 나노 신소재 같은 이런 언급제 회사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수혜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래 있지만 별로 조정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지금 굳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배터리에서 안 좋은 거는 성일아이텐의 세빛 같은 폐배터리 쪽이 약한 거예요. 근데 배터리 장비로 들어가야 될 수급이 아니 PNT 같은 게 있어. 배터리로 자금으로 들어갈 수급은 잠깐만 질문 하나 들어갔다. 조카가 롯데 사준다고 해서 1억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필리핀 가서 빠찡코하고 다 날렸다는데 죽이고 싶어서요. 저 초죽일 놈을 봤네. 아니 조카가 삼촌이나 고모 이모 돈을 갖고 롯데 사준단 말이 뭐야? 어쨌든 간에 큰일 날 사람이네. 그래서 배터리 쪽은 약간 이런 결이 있어서 지금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배터리 장비로 들어갈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게 일부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주성 같은 거 봐봐요. 약간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있어요. 약간 요 정도만 봐야 돼요. 근데 주성도 약간은 뭐냐면 중국 비중이 되게 높은데 여기는 사실 태양광 사업도 있어요. 반도체 OLED나 태양광 장비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일부 반도체 들어가 있는 거고 SNS텍 이런 종목들 오늘 움직이죠. 삼성 파운드리. 그러니까 조금 답답해도 반도체 종목도 하나 정도 조금 지겨운 거 갖고 있어 나쁘지 않아요. 어제 하나 배웠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런 패턴 좋아한다. 어떤 패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왕이면 저점을 상향한 수렴을 좋아한다.
패턴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지? 깃대가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고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깃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깃대가 있어요. 이게 1번 깃대가 있고 이게 2번 깃대가 있고 이게 3번 깃대가 있어요. 우리가 깃대형이라 그럽니다. 잘 보이시죠? 자, 찍으세요. 여기서 제일 센 놈이 누구예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시세가 분출할 때 제일 센 놈이 있어요. 자, 이게 잘 봐요. 1번 그림은 지지선은 똑같은데 고점을 조금 낮춰서 삼각형이에요. 꼭 우리가 많이 본 그 깃발 좀 생겼어요. 2번 깃발은 고점은 똑같은데 저점이 높아진 깃발이에요. 약간 골프장, 약간 바람이 세게 부네요. 3번 깃발은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진 깃발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센 게 뭐겠어요? 제일 센 거. 원리를 생각해요. 주가의 원리, 양봉의 원리가 뭐예요? 추세선의 원리를 생각해요. 힌트, 추세선의 원리. 추세선이란 좋아요. 내가 오늘 좀 보람차네요. 여러분들이 2번을 눌러주면 많아요. 우리 아직 한국경제 유튜브 쪽 아직 낯설어서 그랬거든요. 괜찮아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2번이에요. 왜 그렇죠? 얘는 저점이 상향된 거예요. 고점은 막혔지만 저점 상향이 계속 매수세가 붙어오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왔어요. 매집한 애들이. 얘는 밑에는 일정한데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조금씩 계속 쌓여 있어요. 천천히. 얘는 딱 중간이에요. 순위로 따지자면 2번, 3번, 1번이 가장 세요. 그래서 우리는 추세선의 기준 원칙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약간 3번의 성격을 조금 보호가 있는데 이렇게 저점을 조금 높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기 나름인데 조금 약간 이렇게 저점을 높였어요. 그 다음에 고점도 약간 낮췄어요. 이렇게. 근데 포인트가 항상 저점을 높여야 돼요. 이거보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밑단이 중요한 거예요. 추세선이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추세선의 정의는 또 이런 약장사 교수님을 그 썼는지 추세선이라 하면 저점 상향을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고점 하향을 하락 추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시는 지금 나름 어떤 상황? 저점을 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후바닥을 찍고 저점을 상향하는 이게 주식 단독의 기본이에요. 시장 자체가 그런 거예요. 박스권 상황. 그럼 조금 봤던 SNS 같은 경우는 딱 오늘 돌파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지금 어디냐면 되게 많아졌어요. 미코라는 회사가 있을 건데요. 이 친구도 잘 패턴만 눈썹 보면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는 주식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약간은 깃대행이에요. 고점이 내려오고 저점이 8,500원 일정한 거. 이것도 오르긴 올라요. 근데 아까 말한 원칙은 여기는 매물대가 좀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긴 가는데 되게 못 버거워요. 가긴 갔는데 시원하게 뚫지 못하면. 시원하게 뚫지 못해. 주가가 뚫을 때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확 뚫어버려요. 어떤 게 있을까? 고점에서 행보하다가 뚫어버린 거. 아, 일단 됐고. 그래서 아까 중국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들 그 레이라고도 말씀드렸거든요. 중국 관련해서는 레이라든지 이거 기억나죠? 어저께도 이야기 드렸어요. 임플란트. 중국 하면 임플란트야. 오스템이 싫어. 오스템 하지 마라. 해도 상관없는데 오스템보다 조금 더 차이가 조금 뭐든 덴티움이 중국 비중이 높다고 그랬어. 기억나죠? 덴티움. 덴티움 몰랐어. 근데 이거는 역추세잖아. 역추세. 역추세 때는 조금만 하면 돼. 근데 레이처럼 조금 추세가 조금 올라가면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은 힘이 좋으면 조금 더 사는 거예요. 다 지금 이런 정보. 헬스케어 쪽도 좀 보세요. 헬스케어. 말 나온 김에 레이하고 덴티움 이런 거 좀 보세요. 보지 않아요. 보지 않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어려운 주식 안 해도 돼. 이게 그 지금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되게 좀 고민이 많잖아. 이런 거 먹기 힘들게 해요. 지금 장이 60일선까지 올라와 있으면 내비둬. 편하게 해, 편하게. 아시겠죠? 내일 아침에 우리는 이 시간에 또 인사를 할 겁니다. 지금 약간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짧게 볼 필요가 있나요? 뭐 특별한 게 없죠? 아! 반도체 특산 네오록스 같이 가요. 이거는 패턴은 조금 애매한데 이런 거는 보통 차트라는 거는 꺾기 나름인데 이건 내일 할까? 어차피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항상 주가가 눌렸다가 특정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딱 돌리는 첫 번째 자리에서는 항상 지금 약간 입지를 좀 해요. 이 지지선 저항선 긋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은 또 우리가 목요일 날 시간에 또 함께 하면 되거든요. 자, 그리 보시고 오늘 조금 제가 농담도 잘 치고 많이 장난도 많이 쳤는데 뭐 그냥 흘려드릴 건 흘려 들으시고 또 한 가지라도 인사이트 얻었다면 좋게 보시고 뭐 장이란 게 항상 그렇지만은 양봉이 유지되고 5일선 유지되는 거는 매수세가 강하다는 그 결을 잘 기억하고 가시고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늘장 모사지로 하기 때문에 아침에 또 시간 좀 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지 않고요. 저는 2시까지 하고 또 우리 2시부터 종가 공략주가 계속 이어지니까 또 와우넷 유튜브 구독자 수도 중요한데 동접자 수고 일단은 소소하게 5,000명을 위해서 그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